아주 심각합니다. 저는 인터스텔라에 보면 이제 지구가 멸망 위기까지 갔던 이유가 그런 세상이 올까 봐 굉장히 두려워요. 일큐60 수사팀이 만난 전문가는 이번 세기 내에 인류가 멸망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그 멸망의 이유는 아주 작은 벌레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벌레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고? 아니 대체 왜? 여기는 일큐60 수사팀,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집중 수사하러 오바. 밤하늘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손톱만한 초소형 기기도 만들어내고 유전자를 가위로 싹둑 오려서 변이 유전자까지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기까지 인류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발전을 일으켜냈는데요. 이토록 놀라운 길을 걸어온 인류가 멸망한다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수행성 충돌? 아니면 예상치 못할 블랙홀의 대확장? 모르긴 몰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정도는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존심 상하게도 이 조그마한 벌레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말이죠. 아니 왜 때문에? 이 사진 좀 보세요. 시베리아에 사는 술록인데요. 술록 주위에 먼지처럼 검은색 요상한 무언가가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모기예요. 기후변화로 이제는 시베리아에서도 모기가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모기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술록이 죽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끼칠 피해는 더 무섭습니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동남아, 아프리카 등 아열대 지역에서는 활동하던 모기가 전국에 나타날 수 있어요. 댕기열을 매개하는 흰순모기와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 모기, 얘네들이 예시가 될 수 있죠. 기존에는 댕기열과 말라리아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관광객들을 통한 전파만 조심하면 됐는데요. 이제는 이게 오로지 한국에만 있어도 걸릴 수 있는 토착병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폐하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도 매개체가 모기이니 지카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열이 나고 끝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전신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길랑바레 증후군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해충양계 질병은 이렇듯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공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빈대로 전국이 뒤집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진드기와 빈대와 같은 해충들도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각종 알러지와 같은 질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벌레들의 전성시대가 온 이유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에요. 곤충은 일반 포유동물과는 다른 냉혈동물, 그러니까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면 월동 상태로 들어갔다가 꽃이 피는 봄에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생물체예요. 그 기준 온도는 5도에서 10도 정도 되고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식물의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겨울철 추위가 점점 짧아지면서 곤충들의 활동 시기가 더 길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활동 시기가 길어진 것뿐만이 아니에요. 기후온난화로 인해 곤충의 생태 사이클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요. 벌레들이 활동을 하려면 유충에서 번데기, 그리고 성충까지 가는 한 사이클이 필요해요. 모든 벌레들이 겨울을 피해서 활동을 해야 하니까 1년의 특정 벌레 사이클은 한두 세대밖에 돌지 못해요. 근데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1년에 한 바퀴 돌던 성장 사이클이 3-4번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많이 활동하는 배추 흰나비라는 벌레를 예시로 들어봅시다. 얘는 생긴 건 예뻐도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이에요. 서울은 날씨가 비교적 추우니까 1년에 서너 세대의 배추 흰나비가 발생해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무려 6, 7세대나 발생합니다. 추운 겨울을 빼놓고는 제주도 어디에서나 항상 배추 흰나비를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는 벌레의 생태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면서 유전적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한 세기가 끝나고 다른 세기로 넘어가면서 그 벌레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열대지방에 사는 벌레들만큼이나요. 기존 벌레보다 크기가 크다? 그러면 이 또한 피해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북극의 얼음만 녹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곤충 생태계까지 뒤흔들고 있고 교란된 곤충 생태계가 인간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토종 해충도 감당하기 힘든데 외래종 해충도 더더더 늘어날 거래요. 러브버그, 꽃매미, 노린재, 흰개미와 같은 벌레들이죠. 우리나라의 기후가 달라지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해충도 늘고 있어요. 사실 정상적인 기후 시스템상에서 외래종은 우리나라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없어졌어야 해요. 추운 겨울이 되면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기후가 변화하고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종이 토종보다 무서운 이유는 해당 벌레들의 천적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벌레들의 개체수는 천적들에 의해서 자연 조절이 되곤 했는데요. 외래종의 경우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무한 증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익충들은 줄어들고 해를 끼치는 해충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생태계 교란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꿀벌이 점차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상의 농작물 75%는 벌과 나비들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충매화입니다. 이걸 수정해주는 벌레들이 없어지면서 식량 위기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나온 것처럼 옥수수만 먹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식량 안보와 관련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거죠. 지금 벌이 이제 자꾸 이제 감소한다고 그래서 멸종도 되고 이 벌들이 만약에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옥수수, 밀, 보리 이런 거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곤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수정을 한다. 근데 이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인류는 식량 위기가 아니고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반대로 농작물을 갉아먹는 해충들은 창궐합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살충제는 뿌려질 것이며 화학 성분은 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에게까지 전달이 되고요. 손톱만한 작은 곤충이 인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 10년 전, 20년 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어느새 눈앞에 다가와버린 현실에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벌레들의 역습은 문명을 위해 인류가 무시해왔던 그 수많은 작은 것들이 사실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닐까요?